두 번째 영상입니다. 원래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만나서 할 수 있었으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재밌는 이야기란 여러분들이 뭐 이 수업을 듣는 거는 그냥 이제 한번 듣고 졸업하면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제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어떤 말하기의 방법은 상대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말을 해요. 자, 다시요. 요새 제가 사람들하고 말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밥 먹고 술 마시면서 그냥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말 빼고요. 그런 거 빼고, 제가 요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하나의 원칙 같은 게 뭐냐면, 상대가 들었을 때 필요한 말, 필요할 것 같은 말을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나름대로의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만났으면 아마도 당장 여러분 4학년이고 취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학생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 4년 동안 대학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 외국인 학생들은 또 다른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그냥 여러분이 다 같이 똑같이 앉아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1대1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 된다는 게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44쪽에 그 제목이 위에 큰 게 하나 있어요. 비공식 제도라는 단어 있죠. 자, 비공식 제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이번 수업할 때는 문화, 컬처, 우리가 문화 충격, 컬처 쇼크라고 얘기하죠. 이 비공식 제도를 문화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문화. 그러니까 공식적 제도. 자, 공식 제도는 법률, 정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공식 제도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비공식 제도는 일단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가 좀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비공식 제도라고 이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비공식 제도를 조금 과감하게 문화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이해하기 편해요. 컬처. 자, 244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입니다. 거기 영어 단어 이상한 거 많이 나와요. shared, 자, 공유하다, 나하고 너가 공유하다, shared idea, 그 다음에 shared belief라고 했어요. 자, 신념을 공유하다. 자, 종교죠. 대표적인 거요. 자, 공통의 이념은 인간의 사고, 언어,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비공식 제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문화예요. 문화예요. 자, 여러분들끼리는 지금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대학생이에요. 그걸 흔히 말해서 대학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넓게 보면 350만 명이에요. 이게 천차만별의 개인이 다 개성이 다른데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꼭 집어서 설명 못 하겠는데 문화가 있습니다. 자, 대학 문화라는 거는 나름대로 대학생들이 공통의 이념. 자, 여기 이념이라는 단어를 그냥 바꿔 놓을게요. 자, 나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나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가 공통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흔히 말해서 개판 5분 전으로 대학생활 하시는 분이더라도 막상 진지한 어떤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야,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살아도 되는가?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면. 자, 이게 대학 문화예요. 근데 공통된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공식 제도를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쉬워져요. 이 얘기들은요. 자, 그리고 244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공식 제도, 자, 문화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인간의 생각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일상하고 너무나 이게 겹쳐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는 건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면, 눈에 보이고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피할 수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야, 저거 눈에 보이는데 저걸 가지고 싶다, 또는 나는 저거 무서워, 피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화의 속성이 눈에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
보통 뭐 우리가 아주 후하게 얘기를 했을 때 한 6살, 7살 때부터 자기가 이제 생각을 스스로 한다는 건데 이미 그 전에 전부 문화에 웬만큼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역사가 길고 그 의외로 안정성이 생각보다 높은 나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신라가 근 1000년, 고려 300년, 조선 600년,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수립 근 70년 다 돼가는데 안정성이 의외로 높고 의외로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공동체, 마을, 가족 문화가 아직까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미 영향을 받아요. 그게 이제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디냐면은 248쪽에 그 맨 아래 보면 작은 글씨 2번 돼 있어요. 자, 거기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정치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치 문화를 중요한 변수로 지적한다. 자, 맞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행정 문화를 꼭 얘기를 해요. 문화가 한국 문화가 있고 뭐 대학 문화가 있고 청소년 문화가 있고 노인 문화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영역별로 정치 문화가 있고 행정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에 취직하실 분들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 거래할 때 그 회사와 거래할 때 업계의 관행이 있어요. 야, 우리 업계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업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씨 저런 게 있어? 저런 세상이 있어? 반대로 또 반대로 야 어떻게 일을 저렇게 두루뭉술 처리하는데도 어떻게 돈을 받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야 원래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직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이게 나름대로의 관행이 다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저 법률이나 계약서, 민법이나 뭐 이런 계약서에 따르는 그런 관행은 관행대로 있는 거고 또 솔직히 계약서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땐 태반이거든요. 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가 굉장히 깊어요. 영역별로도 깊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도 아직까지 깨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그게 의외로 우리의 생각보다 의외로 빨리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좀 그 문화적인 어떤 양상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생각 1인 가구가 좁게 보면은 한 500만 명 넓게 보면은 근 800만 명 정도 되는데 1인 가구의 등장이 굉장히 큰 변수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공동체에서는.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이제 어떤 생활 양식. 내가 원하면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고, 자, 원하면 뭔가 배송, 자, 물건을 내가 있는 위치로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나는 유튜브, 뭐 웹툰, 뭐 뉴스,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볼 수가 있고, 이런 문화들을 이게 근데 엄청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새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제가 가끔 상담을 해보면 또는 특강 같은 걸 해보면 쉬는 시간에 저는 고등학생들의 태도를 유심히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떠들고 장난치고 뭐 뒤에 가서 때리고 뭐 죽이니 살리냐고 막 쫓아가고 막 이래요.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있기는 한데 요새 이제 고등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휴대폰을 보죠. 뭐 드라마를 몰아서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웹툰을 본다든가. 자, 이게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249쪽에 아래에서 10번째 줄이요. 249쪽 아래에서 10번째 줄 둘째. 자, 선험적 의식. 자, 경험하기 이전의 의식 영역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일상의 삶을 알고 해석하고 대응한다. 자, 이미 생각하기도 전에 작동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 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이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동을 하고 있다예요. 자, 그리고 251쪽에 아래에서 8번째 줄. 자, 철학자 하이데거의 설명에 따르면 자,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고 주어진 정보를 해석할 때 이미 우리는 선지식, 나도 모르는 지식에 따라서 이미 이것을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상대의 행동, 여러분 친구의 행동, 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야, 얘는 예의가 바르다. 얘는 예의가 없다. 그 이제 예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얘는 개념이 있는 애다. 얘는 개념이 없다.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거죠. 얘는 아예 생각이 없다. 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새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의가 있고 무례하다. 예의가 있다 없다. 생각이 있다 없다. 개념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은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해도 얘는 답이 없어.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얘는 답이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답이 없대요. 답이 없대. 공통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축적, 경험이 쌓인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야, 왜 얘가 답이 없니? 라고 물으면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아니면 설명을 못 해버려요. 왜냐? 선험적 지식은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도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걸 이루는 지식들이에요. 경험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물어보면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거 뭐 매너라는 거 이런 거요. 자, 뭐 예의, 예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자, 야, 뭐가 좀 이상해. 왜 저 사람의 태도가 이렇지?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를 봤을 때 이상하다예요. 이게 김영재라는 사람이 봐도 이상한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내가 김영재라는 사람보다 뭐 이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몇 살 안 됐지만 몇 살 안 된 내가 봐도 저건 이상하다. 이게 바로 선험적 지식에서 나오는 거, 선험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험적 지식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문화예요. 컬처예요, 컬처.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